Look at him go. Oh, my word. Jab effectively, hard. The guy wouldn't have made. 지난 9일 있었던 카넬로 대 비볼의 경기는 비볼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카넬로가 패배한 원인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복싱 전설 마이크 타이슨은 카넬로가 패배한 원인은 그가 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넬로가 잽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면 비볼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비볼은 카넬로의 잽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경기를 펼친 것이다. 잽을 사용하지 않으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카넬로가 잽을 사용하지 않으면 2차전에서도 비볼은 쉽게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2차전에서 카넬로가 잽을 사용한다면 다른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역 시절 헤비급 잽 기신으로 통했던 타이슨이 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잠시 경기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볼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레녹스 루이스는 잽으로 타이슨을 잡았을 정도로 패배급 잽 귀신으로 알려졌는데 타이슨은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교훈삼아 카넬로에게 이 같은 조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넬로를 이긴 고려전사 비볼의 파이트 스타일은 어떨까요? 그는 빠른 펀치로 거리를 재는 후 치고 빠지는 매우 정석적인 오소독스 파이터입니다. 그 외에도 철옹성 같은 가드로 상대 유타를 최선으로 묶으면서 공수 변환을 빠르게 전환하죠. 그런 스타일 때문인지 최근 판정으로 가는 횟수가 늘면서 일각에선 비볼을 향해 딱 시속 80km까지만 받는 페라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평가가 상당히 정확한 것이 비볼은 상대에게 점수를 내줄 경우 순간적으로 기어를 올려 상대를 몰아붙이고 점수에서 손실없는 경기를 유지하는데 자신이 점수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이 들면 다시 가드를 올리고 거리를 벌립니다. 카넬로는 비볼에게 패한 후 2차전을 제안했고 비볼도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복싱은 그런 것이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우리는 다시 싸울 것이고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더 남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2차전을 원하고 그 경기에서 훨씬 잘하기를 원한다. 나는 체급을 올려 싸웠고 그런 상황에서 싸웠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슈퍼 미들급으로 내려갈 의향이 있다. 카넬로와 나는 체중을 줄일 것이다. 아마도 그 체급에서 그가 갖고 있는 4개의 벨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기가 열릴 것이다. 2차전에서 비볼은 카넬로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 이유는 비볼에겐 카넬로가 할 수 없었던 콤비네이션 펀치가 있기 때문이다. 카넬로는 훌륭한 파이터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체급에서 통할 뿐 라이트 헤비급에선 덩치 큰 선수가 유리하다. 2차전에서 비볼이 카넬로를 이기기가 더욱 쉽다. 왜냐하면 카넬로가 이미 비볼의 강력한 펀치 위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만약 카넬로 비볼의 2차전이 열린다면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카넬로 골로프킨 3차전을 연기해야 하는데 그러나 골로프킨은 트위터를 통해 비볼의 승리를 축하하며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죠. 골로프킨 상남자네요. 여담으로 하프코리안 비볼은 자신이 훈련하는 체육관엔 태극기가 걸려있고 자신의 트레이너도 한국인 핏줄로 알려져 있죠. 서툴지만 한국말로 한국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Требивал-입니다. 운원 많이 해주세요. 복싱 SBS. 과연 비볼이 골로프킨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복싱계에 고려전사의 투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